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롤플레이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나는 이런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할까? 한번 직접 사례 연구를 통해서 롤플레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마다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롤플레이 정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NCS 기초 능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롤플레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면접관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보고자 한다라고 해서 롤플레이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롤플레이 때문에 일어났었던 기내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승객이 다쳤고 또한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던 그런 사례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롤플레이가 자주 기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묻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롤플레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별 롤플레이, 그 다음에 항공사별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정리를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롤플레이의 7단계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오늘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셔야 다음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롤플레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롤플레이를 해결하는 그 자세, 태도, 언어적인 부분도 잘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꼭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상황이 어떤 실제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마지막에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눈여겨본다면 자,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자, 규정 위반 관련 사례가 있고요. 승무원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내 화장실 흡연 사례가 있었고요. 과도한 주류 서비스 요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빈번한 업그레이드 요구. 이코노미 좌석을 예약하고 발권하셨는데 갑자기 비행기에 탑승하셔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내 기물 파손. 사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화가 났거나 아니면 승객끼리 이렇게 화를 내면서 폭행을 하다가 기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중 소란. 자, 가장 문제는 사실 술에 취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비, 폭언, 폭력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지금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관련해서는 반말, 그 다음에 폭언, 폭력. 자, 그래서 승무원에게 과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반말을 하거나 또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승무원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승무원에게 성희롱하는 그런 언어적인 거, 그리고 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요구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주요 사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 텐데 항공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위가 기내 승무원의 객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상황 대처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위가 승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기내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공항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승객에게 좌석을 잘못
안내를 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승무원의 객실 업무 미숙에 대해서는 승객들이 잘 봐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상황별 롤플레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실제 사례를 잠깐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요령을 좀 일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전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조금 일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이륙 전, 그다음에 이륙 후, 그다음에 기내 서비스, 그다음에 기내 판매 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도착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롤플레이,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롤플레이에 대해서 상황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륙 전에 있을 한번 롤플레이입니다.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질문을 읽어보실까요? 서로 떨어진 좌석에 배치된 승객 둘이 반드시 같이 앉아야겠다며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륙 전입니다. 사실 승객들이 앉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기내 승무원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실 좌석에 미리 앉으실 고객들은 승객들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에서도 요구를 하셨을 텐데 사실은 이 요구가 들어주지 않아서 또한 올라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올라오시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채 하거나 또한 여기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승객의 마음의 상태를 우선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좌석이 떨어지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선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승객이 어디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사실 만석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을 우선은 하고 싶지만 우선은 오늘은 그러나 만석입니다.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승객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장 먼저 승객이 앉아야 할 좌석에 앉으시기를 권유하고 앉으신 다음에는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확인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답해 드리는 것이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황별로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한 다음에 승객들이 좌석에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만석일 경우에는 이런 승객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면 아마 좌석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이륙 전에 앉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착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공기 문이 닫힌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전화를 사용하시는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항공기 문이 닫히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규정상 휴대폰은 다 꺼야 됩니다. 또한 전자기기 제품이나 아니면은 통신을 발생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끄셔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낼까요? 자, 휴대폰은 언제 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이용하셔도 사실 언제 꺼야 될지, 언제 켜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알고 있고 또한 어떻게 규정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요, 우선은 항공기 문이 닫힌 다음에는 끄셔야 됩니다. 아직 이륙하기 전이더라도 모든 항공기의 통신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먼저 반드시 끄셔야 되고요. 도착하신 다음에 휴대폰을 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항공기가 도착한 다음에 항공기 문이 열릴 때까지는 휴대폰을 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규정을 알고 계셔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문제지요. 자, 항공기는요, 통신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내 공항에서부터 또한 비행기가 움직일 때까지 모든 그런 통신을 바로 이렇게 무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화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수의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를 사용했을 때는 영향을 미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점 때문에 항공기 문이 닫힌 다음에는 반드시 휴대폰을 끄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전화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규정을 알고 있지만요. 규정을 함부로 막 설명하는 것도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손님, 항공기 통신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핸드폰을 꺼주시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드려줬지만 저희가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끄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끄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규정 설명을 하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규정 설명하면서 모르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모르세요? 라는 그런 약간의 승객이 무안할 정도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선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때는 규정 설명을 하시면서 강하게 조금 어조로 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시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자, 이제는 이륙 전이 아니라 이제 이륙 후입니다. 비행기가 항공기 문을 닫고요. 이륙하고 이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터뷸런스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고 움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승객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대한항공 면접이 굉장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면접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터뷸런스인데도 승객이 화장실을 가시겠다고 하실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은요. 벨트 사인이 켜진 상황에서는 화장실을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화장실이 이렇게 터뷸런스가 켜진 터뷸런스인 동안에는 벨트 사인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하죠. 자, 비행기에서는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륙합니다. 네, 어떤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승객들이 살펴봐야 할 것이 벨트 사인입니다. 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벨트 사인이 켜졌을 때는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승객들은 앉아 계셔야 되고요. 그것을 착석을 유도할 것이 저희 승무원의 업무입니다. 자, 터뷸런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은 아시죠? 네, 비행기의 기류를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해서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터뷸런스 때 승객이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다치실 우려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선은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조금 이후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요. 다치시는 것보다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자, 승객분에게 공손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이 급하시더라도 지금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트 사인이 꺼진 다음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벨트 사인이 꺼진 다음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 그때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한 다치실 우려가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승객의 안전이니만큼 안전을 얘기하시면서 착석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연예인을 발견한 다음에 사인을 받아달라고 승객께서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비행기에는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전에 보았던 연예인보다 아마 승무원에 대해서 연예인을 볼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 여러분들도 가슴이 뛰죠. 그리고 아마 사인을 받아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연예인도 비행기에서는 사적인 여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공적인 여행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연예인이 발견됐다고 이제 승객들은 이제 너무너무 기분에 들떠서 여러분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좋아한다고 덥석
이렇게 예, 제가 사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금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객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한 경우입니다. 아, 연예인을 좋아하십니까? 아, 이런 연예인 그러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연예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무실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르고 또한 개인적으로 여행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확인을 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우선 승객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조금은 안정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무턱대고 예, 사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말을 했다가는 사실 연예인에게도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모든 승객은 승무원에게는 공평합니다. 어느 한 분이 더 중요하고 또한 어느 한 부분에게 또 소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여러분들 지켜줘야 될 부분은 또 지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한지 여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이 가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싫어하시는 연예인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선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공적이거나 대중적인 사람이라도 연예인 사인을 받아서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시고 해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요, 기내 서비스 중입니다. 자, 양이 안 차는데 식사를 더 달라고 하시는 경우 많다고 했죠. 예, 지금 한국직업방송 여기서 저희가 롤플레이를 5가지의 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자, 굉장히 양이 안 차시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보다는 남자 승객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젊은 승객들이 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요. 그래서 아마 한 끼를 드셨어도 좀 공복 상황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굉장한 연락을 사실은 기내에서는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내식으로 드셔도 사실 이 공복 상황을 느끼신다면 좀 안타깝게도 또 어떤 것을 드려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기내식은요, 여유롭게는 실리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모르시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100명이 탑승을 한다라고 하면요, 100개의 기내식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는 없고요. 또한 다른 승객이 남은 식사가 있다 하더라도 또 승객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시다라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도 저희는 확인해야 되겠죠? 자, 식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어떤 식사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또 승객의 상태가 조금 불편하구나 또한 더 원하는구나라는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또한 식사가 여유롭게 실리지는 않았지만 또 이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카트에 있는 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서비스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우선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바로 즉석 대답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저희가 확인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승객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식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는 기꺼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내식이 탑승 인원만큼 실리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래서 너무 원칙이나 규정을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입니다. 자, 와인이 맛있다며 계속해서 주문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는 와인이 대중화돼서요, 여러 친구들도 많이 마셔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와인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1잔, 2잔, 석잔. 보통은 석잔까지는 저희가 기꺼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석잔을 드시더라도 취하시지 않은 고객들도 많죠. 그런데 석잔을 드릴 경우에는 보통은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취기가 있는지, 그리고 말을 할 때 조금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말을 할 때 눈빛이거나 말투가 취기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한 다음에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술에 대한 롤플레이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좌석에 대한 롤플레이보다는 사실 기분 좋게 타신 비행기에서 여러 단체 승객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같이 즐기면서 이제 비행기를 그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선은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승객의 상황이 아무리 기분 좋은 상황이라도 약간의 취기가 올라오셨거나 아니면 말이 조금 그 전에 요구하셨던 말투가 다르거나 할 때는 지금보다는 제가 이후에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알코올이 아닌 와인 같은 알코올이 아닌 무알코올 칵테일을 드리거나 아니면 지금은 좀 다른 것을 좀 스낵류를 드리거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또한 버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조금 괜찮으시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여쭤보시면 충분히 넘어가실 겁니다. 자,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확인하고 드리겠다는 의도니까요. 충분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내 판매 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승무원은요. 기내 판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서비스만을 생각했을 때 기내 서비스만을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기내 판매도 관련되어서 승무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내 판매 서비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롤플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향수를 사고 싶은데 샀는데 냄새를 맡아보고 사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선은 산 건 아니네요. 사고 싶은데 냄새를 맡아보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공항 면세점, 아니면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향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보통 평소에도 사용했던 향수라면 바로 짚어서 바로 결제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보는 향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향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지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기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아마 시내 면세점이거나 공항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하나하나의 향수를 다 직접 맡아보고 고르셨을 거예요. 또한 거기서 구매를 하셨을 때도 만약 다른 향수라 그러면 즉시 교환이거나 환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기내에서는요. 한번 사용하거나 한번 뜯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 환불을 기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관세법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국내선에서는 가능한데요. 국내선에서는 기내 면세품을 파는 것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국제선일 경우에는 이런 관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너무 규정부터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향수를 지금 사고 싶으신가 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서 조금은 향에 대해서도 평소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라도 조금 향수를 맡아보면서 어떤 향이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이 새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미리 한번 또 알아보시면 어떤 설명은 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개인의 경험이 사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어떠한 향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그렇지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열어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사실상은 먼저 맡아보실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요. 그 경험을 가지고 또한 기내 판매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 참 개인적인 거, 자세한 거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지금 좀 심각합니다. 기내 면세품을 공항에서 샀을 때보다 조금 저렴하다라고 하면서 자, 이미 열어본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미 열어본 제품이고요. 또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사실 어렵다는 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열어봤거나 아니면 이미 사용했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기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객센터, 공항에서가 아니라 회사, 항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거 환불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이미 결제를 끝난 부분이라 회사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승객이 원하시는 건 지금 바로겠지만 죄송한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기내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고 내리신 다음에 교환과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세히 안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잡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공사 기내 잡지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항공사 대표번호 정도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항공사의 대표번호나 예약번호도 모르신다면 사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내 판매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또한 열어보거나 이미 사용한 거나 아니면 지금 교환 환불을 바로 기내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가 그래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먼저 하시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요. 도착 전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내리기 직전이네요. 자, 화장실에 가시려는 고객이 정말 많으시죠? 자, 지금 이제 도착 직전입니다. 땡땡땡 하고 이제 기장님께서 신호를 주셨습니다. 내립니다. 자, 그래서 어프로칭 할 때는 사실 조금은 잠깐 급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제 되는데요. 거의 랜딩 사인이라고 있습니다. 랜딩, 이제 도착합니다 라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어프로칭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 마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지만 보통은 랜딩 사일 때는 이제는 내립니다가 아니라 직접 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안전이라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랜딩이기 때문에 여러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으로 잠깐만 얘기를 드리지만 안 됩니다라는 말보다는 자,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도착 중에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자리에 앉으셨다가 완전히 비행기가 멈춘 후 공항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요. 자, 비행기가 도착 후 택싱 중이라고 합니다. 이동 중에 이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규정상에서는 비행기가 완전히 도착 후 문이 열린 다음에 공항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도착한 다음에 기내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완전히 도착 후 움직이지 않을 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셨다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비행기가 움직이는 동안은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많이 흔들릴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실 수 없고요. 도착 직전은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우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도착 전인데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롤플레이를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어떻게 되죠? 짐이 많아요. 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죠? 짐을 다 내려놨었습니다. 통로 다 내려놓고 이제 내려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승무원이 뭐라 그러셨죠? 저희가 도착 준비를 하겠습니다. 짐을 위에 올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더니 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놔두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승객은요. 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나한테 유리한 경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자, 아이와 같은 그 승객의 마음을 참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짐이 무겁다고 아무리 짐이 무겁지만 어떻게 되죠? 좌석 위 선반 위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좌석 바로 앞좌석에 있습니다. 앞좌석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갈 물건이라면 그 안에 넣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좌석 밑에 들어갈 수도 없거나 아니면 그것이 많이 흔들릴 때 통로 쪽으로 나올 우려가 있으면 그것은 좌석 밑에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무겁겠지만 손님께서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올려드린 다음에 자,
비행기에 도착한 다음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무거우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하면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손님께서도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손님, 짐 여기다 두시면 안 돼요. 여기다 두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단적인 설명보다는 자, 다시 한번 승객에게 비상시에 짐이 오고 가면 통로에 여러 승객들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 짐은 제가 이렇게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겠죠. 자,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자, 그래서 특히 아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좀 노약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도와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젊은 분들, 보통 일반 승객은 본인이 보통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에 대해서는 직접으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노약자나 임산부들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도착 후네요. 이제 마지막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인스타그램에서 평소 사진을 봤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거의 승무원들이 연예인인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또한 팔로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멋진 승무원, 그리고 또 평소에도 보고 싶었던 승무원이 오늘 제가 비행을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좀 사진을 찍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겠죠? 자, 그런데요, 거기다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묻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가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승무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실 개인의 사생활을 좀 어떻게 조금 많이 봤던 승객이라면 꼭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자, 지금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니폼을 입고 있다면 회사의 얼굴이고 회사의 대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도 팬 관리 차원에서 기꺼이 사진을 찍어주시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셔도 사적인 사복을 입을 때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승무원의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이것은 조금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유명해지고 싶고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어떤 승무원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 업무에서는 여러분, 자, 항상 동일시한 어떤 업무를 하도록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리 예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 좋다고는 하지만, 자, 사적인 전화번호를 주는 것은 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또한 아낌없이 봐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무원이 되려는 방법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또한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행기 조종실을 보고 싶다면 요구할 경우. 자, 여러분들 어린이 고객이 참 많아요. 자, 이런 여름이 되면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랑 해외여행 많이 가는 가족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행기를 처음 탄 어린이들은요, 꼭 조종실을 한번 보고 싶다고 어머니를 참 조릅니다. 꼭 보고 싶다고 아버지를 조리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사실 가능합니까? 사실 9.11 테러 이후에는요, 조종실을 함부로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9.11 테러는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강화죠. 자, 전체 승객에 대한 안전을 항상 통제를 해야 되는 공간이 바로 이 조종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륙 후에도, 비행 중에도, 내린 다음에도 사실상은 여러분들 일반 승객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같이 일하는 그런 승무원이 아닌 이상은 사실 그쪽을 잘 다니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 그 조종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장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나 사실 전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종실은 안전 구간으로 지금은 오픈하실 수가 없고 개방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정중하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한 기장이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항공사마다 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거나 또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조정실을 보실 수 있도록 또 안내해드린다면, 제안까지 드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조금 더 훌륭한 승무원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하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또는 일반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롤플레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하시면은요, 회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한 어떻게 지금 또한 승무원의 서비스와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를 구분을 안 해놓으시면 또 이렇게 제안도 못 드리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홈페이지에서 먼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항공사별 기출문제를 우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이제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대한항공 롤플레이 기출문제입니다. 터뷸런스 발생 시 승객이 돌아다니거나 지시에 안 따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여서 술을 줬는데 후에 알았다면 이후에도 술을 권할지 또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기내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문데요. 그래도 물이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발휘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한 그쪽 화장실이 다 그쪽 화장실만 쓰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다른 데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세 번째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 자, 제가 발견을 하고 저 혼자만 알면 되겠습니까? 자, 기내에서 물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그 승객에 대한 안내와 조치도 필요하지만, 자,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알려야 되고요. 사무장님께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또 한번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 롤플레이 기출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두 명의 상사가 각각의 다른 지시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자리가 불편해서 바꿔달라고 하는 손님의 요청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아까 했었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내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어 승객이 시끄럽다고 컴플레인 하실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입사원이잖아요. 자, 선배들은 자기 일도 하면서 이 모자란 본인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자기 할 일도 있는데 선배 아니면 사무장님께서 야,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할 경우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어느 게 급하고 또 어느 것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리고 그 일이 겹칠 때는 자, 어떻게 되죠? 먼저 하셨던 분의 말씀을 듣고, 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분에게 두 번째 명령을 아니면 어떤 것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난감해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생각하시고 급한 것부터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부터 하시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심하게 운다면 그 승객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것도 여러분 유령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가 우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에요. 승무원이 그렇다고 아기를 뭐 어떻게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런 자연적으로 우는 것도 싫어하시는 고객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아이가 아픈 경우에는요. 정말 12시간, 10시간도 계속 칭얼대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럽겠죠. 자, 그러나 사과는 누가 합니까? 어머니 보러 하실 수는 없잖아요. 사과는 누가 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합니다. 승객에게 참 불편하다고 하신 승객에게 승무원이 먼저 사과를 하고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건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은 아이가 울어서 그 우는 것도 좀 양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승무원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승무원은요, 두 승객관 그리고 또한 다른 승객과 다른 승객관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실 때 딱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승무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얼마만큼 협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과는 승객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이 먼저 하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좋은 롤플레이 답변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롤플레이의 7단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과정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자, 불만을 제기합니다. 자,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첫 번째는 원인 파악입니다. 원인 파악.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우리를 부를까? 그래서 원인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상황 판단입니다. 승객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안전에 대해서 먼저인지를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객에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좀 각자의 그 재량에 맡기겠지만, 가능한 정중하게 공손하게 말씀하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부정어나 금지어를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객에게 응대를 하시는 것이 그 다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해결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죠? 동료나 사무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겠습니다. 위급 환자나 응급시, 그런 다음 안전에 대해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하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해결. 같이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혼자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혼자서 해결 못할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같이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만약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많이 무거우면 혼자 드실 수가 없죠. 그래서 승객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승객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자, 움직일 수가 없다라면 다른 승무원이랑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기꺼이 할 수 있다면 바로 짐을 보관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아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함께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와드리는 부분을 적극 도와드린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기보다는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 서비스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승객이 불만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만족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도와드릴 것이 없는지, 또 아프신 게 나아지셨는지. 그래서 다 서비스를 한 다음이라도 꼭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승객의 상태를 체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7단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불만 제기하셨을 때, 자, 원인 파악합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 봅니다. 승객에게 행동합니다. 또한 말을 건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행동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한 승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지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하면 되는데요. 혼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잘 해결을 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사후 확인까지 하시고 나서 승객의 만족도 여부를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객이 불만족이라고 했을 때는 그 표정이나 그다음에 뭐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만족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 표정이나 또한 상태가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실 거예요. 불만 상태, 만족의 상태. 자, 이런 것을 좀 확인하시고요. 여전히 불만 상태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우선순위 생각해서 함께 해결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 롤플레이는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제는 조금 더 롤플레이를 해결하는데 그런 자세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응대를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자,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서 우선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결하는 자세 3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언어 사용입니다. 언어 사용. 그 다음에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이고요. 그런 다음 행동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행동이 먼저 앞설 경우가 많아요. 행동을 한다면 그 다음에 바로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3가지를 우선적으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행동한다. 이 3박자만 맞아도 여러분 승객의 불만을 조금 더 잠재울 수 있고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친구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 말한 것을 후회하고 그 다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 그래서 우선은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 행동한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게 먼저고요. 그런 다음에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 사용 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승객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정어, 금지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손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떠세요?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거나 권유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존칭 사용이 필수입니다. 거기 손님 아니시죠? 자, 몇 번 손님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선생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자, 70세 이상 어르신들 할 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할머님, 할아버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은 언어 자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존칭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도 금방 설명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예인을 만났을 때 평소 자기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누구가 아니죠. 누구 씨께서. 그래서 이 깨서라는 말을 또 잘 못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칭이 필수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유, 청유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실수를 했을 때는요. 변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기 편리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객에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불편을 끼친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우선 승객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또한 행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듣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친구들의 고민 얘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건성건성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고민을 친구에게 얘기할 때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으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셔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승객분들은 비행기 타셔서 승무원들은 너무너무 친절하고 모든 말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원더우먼이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객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겁니다. 자, 불만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불만은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불만을 먼저 이야기한 부분에 그 승객의 이야기를 끝까지만 듣는다 하더라도 승객은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승객이 말하는 중간중간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의 시간을 또한 버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승객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승객이 지금 어려웠을까? 또 승객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불편했으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승객과 승무원과 얼마만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식사 서비스를 제외하고는요. 기내 판매 서비스 할 때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빼놓고는요. 거의 모든 승객에게 1분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 이야기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승객이 불만을 이야기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들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식사 서비스에서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식사 후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1분보다 더 다른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승객을 얼마나 대하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잠재워질 수도 있고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과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잠시의 1분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들으시기만 해도 여러분들 거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잘 듣는 만큼 또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행동입니다. 자, 감정 노동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만 얘기를 드리지만 규정이나 규칙을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위법 행위거나 위반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분에게 우선 여쭤보시는 것은 필수겠죠. 자, 그래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한다.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롤플레이 효과 한번 살펴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롤플레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롤플레이를요.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거나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이 자꾸 말을 한다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도 행동에 있어서도 달라지고요. 승무원에 대해서도 승객들에게 직접 행동하거나 말을 했을 때도 조금 더 친절하고 또한 능숙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승객 불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현장에서 불만하시는 것을 잠재울 수가 있고 또한 불만이 커지는 것도 그런 무리를 좀 없앨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의 고객 증대 부분입니다. 여러분, 불만 하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말씀하시는 고객이 늘어난다면 그 항공사 계속해서 이용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100명의 친절을 한 번의 불만 때문에 또한 그 친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비행을 하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날 하루 한 승객에 의해서 본인도 참 좋은 서비스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슬프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와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한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항공사의 고객도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롤플레이를 열심히 연습하신다면 좋은 승무원이 되실 수 있고요. 항공사의 또한 좋은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늘 어려운 곳에서 또한 위기가 발생하고 또한 그 위기 때문에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으시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